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 왜 소방관께서 직접 거리로 나가셔서 시간이 지나서 줄 수 없다는 그건 이제 주지 않겠다는 되게 강력한 의지잖아요. 소송을 하게 되어서 무슨 처우를 개선해주려고요. 임금 단축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목소리 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르막길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소방관이라는 직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보충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 공무원들께서 국가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 관련된 걸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 소방관께서 직접 거리로 나가셔서 이야기하고 계신지 두 분의 이야기를 또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 위원장 맡고 있는 정용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소방대에서 근무하는 소방안경 조상렬이고요. 저는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게 노조라는 게 되게 익숙한데 공무원한테는 그 노조라는 게 생각보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분이 거리에 나가셨을까? 왜 나가신 거예요? 저희 경기도 소방 공무원들이 못 받은 임금이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공무원이 임금을 못 받지? 결론적으로는 주어야 할 임금은 맞지만 네. 시간이 지나서 줄 수 없다는 주장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어야 하는 건 맞지만 주어야 할 시간이 지나서? 그게 네, 무슨 말일까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라고 해가지고요.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을 돈에 대해서는 거기서 기한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임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기한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임금이라는 것은 그 주는 쪽에서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면은 사실 처벌도 받게 되는 게 임금인 그런데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을 주고받는 관계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겠지 하면서 믿고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났다.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아마도 두 분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겁니까? 그냥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희가 과거에 06년부터 09년까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저희는 이제 약간 수당이라는 개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저희는 그 월급에 가까운 수당입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24시간을 근무를 맞교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정 근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월급에 준하는 기준으로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보다 더 많이 일한 수당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09년도? 네, 그 당시라는 건? 06년부터 09년까지의 3년치. 3년치를 청구를 해서 몇 년도에 청구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 소송이 진행된 거는 F 이후 언저리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소송이 이제 경과가 되면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소방 공무원들에게 재소전 화해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몇십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재소전 화해를 해 주었거든요. 어려운 단어네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그래 우리 이렇게 합의하는 걸로 끝내자. 그래서 뭐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적당히 화해를 하자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런 합의를 이제 그 경기도에서 조금 권고를 했어요. 좀 압박아니란 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그 관선평가 점수에까지 좀 집어넣으면서 좀 직원들을 좀 어떻게 그 공무원 신분으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 우리가 타지도는 어차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타지도 판결에 맞춰서 다 지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재소송 화해를 하자 해서 네,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재소전 화해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과가 되게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11년부터 13년까지도 못 받은 수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타시도도 다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재소전 화해를 다 해주고 좀 기다렸는데 그 부분을 주지 않은 거예요. 11년부터 13년까지 못 받은 임금을.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그거는 소멸시효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임금이기 때문에 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본부 측의 답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억울한 마음에 단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좀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그 동료들에게 참여를 하실 분이 있으면은 참여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거의 3천여 명에 가까운 6,600여 명이 좀 너무나 이 사안은 억울한 부분이다.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네. 단체 소송도 하시고 1인 시위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답은 안 나왔고. 네, 1인 시위에까지 또 이르게 된 배경이, 저는 이제 이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좀 목소리를 내어서 좀 그 소송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일한 돈인데 주어야지 하는 정책 판단으로 지급이 될 거라고 네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좀 어렵다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지사님이 이제 정책 판단을 해주시면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심을 되게 저희는 이제 그 신의 측의 원칙과 그리고 좀 권리 남용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그 요구를 하면서 소송을 끌어왔는데,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로 한 날짜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일주일을 연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일주일을 연기시킨 거는 재판부도 한 번 더 고민을 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 측에서 참고 서면을 제출을 합니다. 4일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이제 그 참고 서면은 그 당시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추후에 전달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7장짜리인데 좀 요약을 하면, 이제 이거를 그 승소를 해주게 되면 경기도 예산에 좀 타격을 줄 정도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좀 잘 판단을 하셔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7장짜리의 그 참고 서면이. 그래서 저는 그 참고 서면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싸움이 되겠구나. 저는 이제 경기도는 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지 않겠다는 되게 강력한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1심은 안타깝게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들어가면서 이제 좀 저희의 좀 억울한 이런 심경을 좀 알리고자 그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일하고. 네, 비건 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피켓을 챙기고 이제 경기도청 앞으로 나가서 아유 세상에. 시위를 우리 하고 원장님은 네. 그 소송하고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렇겠네요. 한 푼도 안 받는데도 너 위원장님이니까 지금 십자가면 하신.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우선 네. 있어요. 이거를 묻고 그 다음에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그러면 01년, 09년 거는 받으시고 11년, 13년 걸 못 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앞에 건 받았고 네, 그러니까 합의해 준 요 거는. 앞에 거는 이제 위원장 말씀대로 초과 근무에 대한 거고요. 네. 초과 근무가 저희는 비번하면 무조건 아무 때나 막 동원하고 비번할 때는 엄청 많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지급 안 한 거에 대한 소송을 그거는 끌었던 거고요. 그래서 받았고. 저희는 휴가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밥 먹다가 출근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수당 액수를 더 줄였던 거죠. 예,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는 서류도 뭐 출장 증명서 뭐 이렇게 다 거치지 않아도 근무일지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은 났어. 사실은 이게 저거 휴게 시간보다 받을 게 더 많은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개개인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 지금 노조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가 생겼어요. 이런 준비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지. 그 당시에 그럴 만한. 그럼 1차는 여튼 되게 그러면 변호사비는 또 개별로 내시고? 네, 거뒀죠. 그래서 이겼으니까 받으셨을 텐데, 그럼 12년, 13년 이때는 네, 11년부터 13년까지가 이게 못 받고. 그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그 남아서 이제 그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간 인원들이 있었어요. 한 제도전화회를 전원을 한 거는 아니고 한 몇십 분 정도가 이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셨는데 경기도가 이제 한 그 판결이 가장 전체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판결이 나온 걸 보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확장을 시킨 거예요. 우리 11년부터 13년까지 못 받은 돈이 아직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 붙여서 다른 데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경기도. 이제 먼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11년부터 13년까지는 확장을 못 시킨 상태에서 판결이 나온 바람에 못 받게 됐는데 직원들의 대부분의 인식은 이제 우리가 일한 돈인데 그리고 주기로 약속을 해서 나는 화해도 해줬는데 다른 지도는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네 라는 마음이 이제 큰 거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의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소송도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저희는 당연히 우리가 일한 돈 못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좀 지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정책적인 판단으로 좀 지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그 두 번째가 그 질문이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까 분명히 국가직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집행을 국가에서 경기도를 이렇게 지역으로 해서 내보낸 건가? 일단은 예산권이 요 문제가 발생한 시기 자체는 지방직이었을 네. 테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있어서도 아마 집행 자체는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이 뭔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산 때문에 임금을 안 준다고요, 공무원들?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예,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를 하면 이제 국가에서 국선 변호를 받아야 되는데 안 줘. 11월, 12월에 국선 변호를 못 받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올해 국선 변호를 예산이 다 소진됐다면서.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럼 국선 변호사?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다음에 다음 해가 바뀌면 다음에 예산에서 주기도 해요. 그래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변호사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변호사들은 소송하기 쉽죠. 근데 공무원분들이 2006년, 9년 소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알아서 11년에서 14년도 같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이거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네. 제가 30년 전에 비행기를 탔지 않습니까? 거기도 특별수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월급보다 사실은 특별수당도 비행시간. 예. 특별수당 형식으로 해서 원래 월급과 플러스 알파를 하면 아까 특별수당이 원래 더 많이 나오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행기도 그래요. 승무원들도 특별수당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비행기가 막 6시간, 8시간만 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추가되면은 알아서 30년 전인데도 민간에서는 그거 안 챙겨주면 안 돼. 그건 그냥 임금이에요. 근데 이 자체를 특별수당이다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공무원 뭐를 해달라고요? 무슨 처우를 개선해준다고요? 임금도 안 주면서. 이제 법적으로는 예산에도 이제 항목이 있다 보니까 항목 간에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아마. 특히나 이제 지방 의회가 있고 이런 보는 눈이 있고 감시하는 눈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될 돈이야라고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합시다라는 판단을 누가 하더라도 그거 배임이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부분.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게 저도 이제 예전에
국가기관에서 국가소송, 행정소송을 해봐서 아는데 네. 참 이 소송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소멸시효 주장에 있어가지고 이 소멸시효 주장을 안 하면 안 했다고 감사원에서 뭐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화해를 했다고 뭐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누구 한 명이 정치적인 좀 결단을 내려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되고,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 경기도 지사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줘야 될 걸 주지 않았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서 뭐 경기도 의회를 설득하면 설득하고 경기도 민들을 설득하면 설득하고, 사실 그렇게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뭐 제가 판결문을 보지 않았고 그 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갔고 증거가 뭐가 제출됐는지는 저도 이제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소멸시효 문제,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소멸시효 문제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뭐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는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워낙에 이제 용기와 헌신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게 소송보다는 이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쩌면 여론전과 정치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 예. 생각이 드니 두 분은 잘 오신 거네요. 경기도지사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한 명이 누군가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받게 되지 않을까. 받아야지. 기적이 일어날 이게 기적이라고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도지사께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 의회에 있는 또 우리 전성균 최고위원도 있고 또 삼선 시의원도 있고, 그러니 저희 당내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도지사를 만나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목소리 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용기 내서 이렇게 와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개혁신당 끝까지 열심히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화이팅!